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그전에는 그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 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 않아요. 뭐 한 돈에 한 30만 원도 안 나갑니다. 29만 얼마씩 나가는데 뭐 오르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늘상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금 투자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금괴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 증권회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증권을 하는 사람들은 그 증권회사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g 단위로 팔아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수시로 팔고 사고 하는데 그 황금성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을 사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 그 다음에 반지를 만든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만들면은 그게 좀 양이 좀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저기 목걸이를 10돈을 했다 그러면은 금괴를 파는 것보다도 좀 싸게 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목걸이라든가 금반지를 녹여서 금괴를 만들면은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kg, 500 이렇게 금괴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했다가 내다 판다 그러면은 시중 그 금값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금을 가공을 해가지고 반지 그다음에 금돼지, 금열쇠 이런 걸 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금을 판다 그러면은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금방에서 매수할 때도 금괴를 가져가면은 오늘 금 시세가 어떻게 나와야 되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줍니다. 금괴를 가져가면은. 목걸이를 가져가도 10돈인데 그 10돈을 딱 계란기를 달아보니까 10돈이 딱 나와요. 나와도 그걸 금괴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을 살려면은 그 현물을 살려면은 금괴를 사야 돼요. 금괴를.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있잖아요. 금메달도 우리가 금괴는 아주 이렇게 딱 금괴대로 딱 돼야 되는데 금메달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금반지라든가 돼지 열쇠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더 쳐줘요.
금메달 그런 거는 금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원래 금 거래할 때는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식 상품입니다.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1kg면 1kg, 500g은 500g, 500g, 뭐 300g은 300g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는 그 금메달이 10돈, 뭐 20돈, 뭐 50돈 저울을 달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도 금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금괴가 아닌 거는 좀 싸게 가격을 쳐줘서 팔 때도 좀 가격을 내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면은 금괴를 사놔야 됩니다. 1kg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한 뭐 500g, 300g, 100g 이렇게 살 때 금괴를 조그마한 거라도 사놓으면은 한 푼도 빼지 않고 그 매일매일 그 고시되는 금값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괴 현물을 사가지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증권회사에서 1g씩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증권처럼 사고 팔고 합니다. 매매가 주식 팔고 사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현금 증권 시장에서도 매매가 지금 거래가 돼요. 그렇게 하시던지. 금괴를 사면은 그거 보관하기도 힘들잖아요. 금괴를 이제 사면은 그 보관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집에다가 보관하면 위험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직장에 다닐 때도 이제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들한테 이제 그 기념품을 줍니다. 금으로. 그런 걸 이제 하기도 하고 집에 있던 금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제 집에 놔두면은 도둑 맞을까봐 대여 금고에 갖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은행에 대여 그 금고라는 게 있어요. 그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대여 금고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갖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은행에서 운영하는 대여 금고도 이제 그 거래가 많은 손님한테 무료로 주기도 하고 또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데 1년에 뭐 거래를 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 뭐 억대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VIP 손님이라 해가지고 대여 금고는 공짜로 수수료 없이 그냥 사용하게 해요. 그런데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 뭐 1,000만 원도 안 된다. 뭐 많아봐야 몇천만 원이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 빼달라고 합니다. 거리가 1,000만 원도 안 되고 뭐 미진하고 이러면은 대여 금고를 이제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객들이 지금 대여 금고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VIP 고객들한테만 우리가 원래 그 대여 금고를 제도가 그렇게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제공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는 대여 금고를 이제 빼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대여 금고를 이제 빼줘야 돼요.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 농협에도 하고 시중은행에서도 운영하고 그래요. 그런 데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은. 그런 데다 갖다가 집어넣어 놔야 돼요. 집에 금괴를 갖다 놓으면은 잘못하면 화재도 나고 도둑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CCTV 뭐 이런 걸 보안 인터넷상 보안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은행만치면 안전한 데는 없죠.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거 뭐 일일이 또 와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집안에 큰 금고를 들여놓고 그 안에 넣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안전한 곳은 대여 금고에다가 금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권 회사를 통해 가지고 증권 회사 증권처럼 금을 거래해 가지고 이제 금을 투자하는 경우 또 뭐 다른 것도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내가 옛날에 그 뉴스를 봤는데 지폐 뭐 5만 원짜리 아니면 금괴를 사가지고 자기 부모 산소 그 부근에다가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 그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다가 뭐가 이제 포크레인 굴삭기를 갖다가 뭐 공사하다가 팠는데 5만 원짜리 그 비닐봉지에 그렇게 한 5만 원권이 막 나오고 금괴도 쏟아져 나왔다. 옛날에 한때 그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감출 데가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금괴를 완전히 그 트럭으로 가져와가지고 왕창 사갑니다. 그걸 어디 갖다 놓겠어요. 그래고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대여금고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 서울에 있습니다. 그 귀중품을 보관하는 특별 보관소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 데는 사용 수수료만 또박또박 내면은 빼가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 금융 거래 실적에 따라서 대여금고를 공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의 거래 실적이 저조하고 부진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또 나중에는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여금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실적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수료만 또박또박 내면은 좀 비쌉니다. 사실은 내면은 평생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이제 은행이라고 봐야 돼요. 전쟁이 나도 은행에서 완전히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보관이 잘 돼요. 우리가 귀중품 같은 거 내가 이제 그 대여금고를 사용한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자기가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수집가들이 있잖아요. 돈
5만원권, 만원권,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동전 나왔는데 500원권, 뭐 10원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보관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 세부치, 동전이라든가 이런데 녹이 난대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는 그 대여금고 창고에 아주 그 습도, 온도 아주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습도도 높지 않고 너무 공기도 차지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적정한, 그러니까 보관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최적의 보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년을 넣어놔도 동전 같은 경우에는 녹이 안 나요. 그대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금고에다 넣어놨다가 50년, 뭐 60년 후에 찾았는데 그대로 변함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 이렇게 자꾸 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여금고를 좀 사용하시려면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거리가 또 적으면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빼야 돼요. 빼라고 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 수수료는 매월 이제 매년 한 번씩 갖다가 내야 돼요. 그래도 옛날에 그 VIP 고객이었는데, 뭐, 지금 현재는 실적이 별로 금융거래가 신통치 않고 저조하지만은 아주 뭐, 쌀쌀맞게 빼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좀, 거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뭐,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대여금고를 빌려주는 거는 기본 취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아주 거래를 많이 하고 사업가들은 돈이 철철 넘치니까 뭐 수십억 대, 뭐 몇억 대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VIP 고객한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이제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여금고를 운영하는 취지가 그렇다. 그러면서 좀 거래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래가 저조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좀 빼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직장에 있을 때든 뭐 직장 같은 데도 고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뭐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도 뭐 한창 벌이가 왕성할 때야 은행 거래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년퇴직 해버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년퇴직도 하는 것도 섭섭하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빼라고 하는 거 천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빼라고 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는 사회에서 퇴출당하는구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그 신바람 나는 그 생각, 그 정신을 정년퇴직해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야 건강도 좋아집니다. 아니나 신바람 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희망이 있어야지 한다고 하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바로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뭐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장
떳떳하고 어깨가 탁 펴면서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 아이들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가 서잖아요. 그러다가 완전 직장 그만두고 돈 한 푼도 못 벌고요. 집에 들어와 앉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항혼 이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쭉 어깨가 처지고 신바람이 안 나는 게 없고 설렘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뭐 자격증 짜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뭔 시험을 보든지 해가지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도록 자영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여금고를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년퇴직 매년 남기지 않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와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지금 80, 90이 돼도 건강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년퇴직한 이후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직장에 있을 때 그 설렘, 그 희망, 그 기분을 그대로 정년퇴직할 때 이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설레임이 있는 그런 희망을 찾는 그런 창업,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바로 지름길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사람이라는 게 직장이 없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빨리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겉늙는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왕창 늙었네, 겉늙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희망이 없고 직장에 있을 때처럼 신바람 나는 그런 설렘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정년퇴직하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격증도 딴다든가 뭐 이제도 한다든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혼 이혼도 안 당합니다. 아니 정년퇴직 해가지고 월급도 한 푼도 못 받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편안히 이제 삼시세끼 좀 챙겨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슬슬 놀겠다? 바로 그 항혼 이혼감입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이라는 게 이념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 고정관념, 자기의 이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사람들이 자기가 뭐든지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고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부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그 사람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뭐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폄하해가지고 좀 낮춰본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들춰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이라든가 와이프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남편인데 혼났다. 그러니까 늘상 그 싸움할 때 옛날 일을 들춰가지고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이 뭐 있어?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슴에 못이 완전히 가슴에 가슴에다가 큰 대못을 박혀가지고 나는 완전히 상처가 잊지 못해. 이렇게 항상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 잘못을 한 걸 평생 입에 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 항운 이혼감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옛날 말을 꺼내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처럼 하는 소주 있잖아요. 처음처럼 항상 상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장점만 보고 서로 말도 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한 거는 그때 잘못한 것을 서로 지적하고 이렇게 했을 망정 그걸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처럼 만난 것처럼 새로 지금에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살아야 그게 이제 서로 이혼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보통 이러잖아요. 아유 당신 잘 나갈 때는 날 버리고 바람 피웠잖아. 이제 늙어가지고 바람도 못 피우고 집구석구로 이제 머리를 받고 들어와? 한번 이제 늙어서 한번 늙은 호랑이한테 한번 이제 살면서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 내가 그동안에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원수를 갖겠다. 그러면서 5년,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 잘못을 한 거는 그때 서로 잘못을 했구나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관계를 갖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혼할 때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그렇게 먹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항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대여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